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주변을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가 주변에 있으면서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하고 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여러분들 몰아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고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뭐 남자는 이래야 돼, 여자는 이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주변에서 자꾸 그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뭐 저 어렸을 때는 남자는 태어나서 무슨 세 번 사나이는 뭐 뭐지 세 번만 울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좀 인간의 감정이라는 게 눈물이 날 때도 있고 그런 건데, 남성이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통념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실은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사회 통념적으로 이렇게 몰아가는 경향이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중요한 건 그런 방향성들이 굉장히 매력적이고 합리적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 행복한 방향이라면 너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방향들은 누군가를 위한 좀 희생적인 면이 굉장히 강해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에 대해서도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아버지가 직업군인 출신이시고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 군인 정신을 강조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봐왔지만, 실제 사회에 나와서 실용성에서는 크게 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뭐 사업적으로 성공하신 분도 아니고 오히려 더 힘들었었고, 그런 걸 많이 겪으면서, 물론 이제 군인 정신이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인 면은 인내심이나 어떤 상황을 버틸 때 정신력, 이런 부분에서는 인정할 만해요. 근데 사실 뭐 해병대 문제도 그렇고, 해병대 같은 경우도 가혹행위를 굉장히 유명하고, 저랑 이제 친한 어떤 개발자, 유명한 이제 그 웹 보안 전문가분도 해병대 출신이신데 뭐 거기서 벌레를 먹였다 그러더라고요. 그 선임들이. 근데 그거랑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렇게 뭔가 뭐 귀신을 잡는다 이렇게 하는 명성이랑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거든, 나는. 근데 그런 것처럼 좀 당연히 의례적으로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러니까 군대 내에서 사실은 뭐 발을 맞춰서 걷는다는 거 보기에는 간지나게 보이긴 하는데, 근데 그거는 일종의 뭐 연예인도 아니고 어떤 쇼맨십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진짜 전투를 잘한다는 거는 좀 다른 문제가 아닐까, 다른 접근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궁금증이 되게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런 군인 정신,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 그런 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그런 방향성을 가져가는 것까지는 공감을 하지만, 뭐 밥을 먹을 때도 뭐 저 훈련소에 있을 때 뭐 우리 뭐 부모님의 일용할 뭐 세금을 가지고 이걸 먹는다 그러는데, 나는 내가 낸 세금이 더 많았거든. 뭐 그런 것들. 그러니까 사실 그렇게 따지면 일용할 세금으로 왜 군인들만 고마워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군인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희생을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들인데, 이게 특정 상황이 됐을 때 가스라이팅이 되면서 그거를 오히려 사람들이 군인들한테 더 고마워해야죠. 미국 같은 경우는 군인들 이렇게 밥 먹으면 대신 계산해주고 뭐 이렇게 가고, 항상 이렇게 지나가는 군인한테 우리나라 지켜줘서 고맙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근데 그런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 군인들은 너무 고생하는 것 대비 대우를 못 받는다는 거죠. 근데 미국 군인들은 자기가 자원해서 가는 거고 본인들 직업으로 돈도 많이 받고 가는 건데, 한국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막 군발이 아저씨, 20대 초반에 어떤 그 어린 친구들이 어떻게 아저씨예요. 근데 그런 것도 일종의 사회적 가스라이팅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많이 보면서 되게 안타까운 게, 개발 쪽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많이 욕먹어가면서도 전문가로서의 저의 소신을 계속 지켜온 이유가 뭐냐면, 이제, 코딩 테스트만이 정답은 아니거든요, 사실. 근데 그거를 맹신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았고, 제가 이제 18년 전에 코딩 이렇게 하고 그럴 때는 대기업에서 코딩 테스트 같은 거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들어온 거냐면, 실리콘밸리에서 코딩 테스트 같은 걸 하더라, 인류 기업들이. 그래서 우리도 그걸 도입을 하자라고 하는데, 도입을 하는 과정에서 가장 쉬운 방법인 문제풀이 방식을 선택을 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코딩 테스트를 하는 거는 괜찮아요. 다만 지금처럼 주입식으로 외워서 하는 코딩 테스트 방식에는 동의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 거라면, 우리가 지금 대학 수학 능력 시험처럼 주입식으로 교육하고 문제를 풀이해서 대학에 들어가는 것까지만
딱 목표로 가지고 있다면 그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건 좋은 교육의 방향이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따지면 팀노바에서도 교육을 할 때 그냥 외워야 될 걸 리스트업 주고 학생들한테 외우라고 시키겠지만, 문제는 그렇게 외워서 어딘가에 통과해서 들어가면 결국에 해야 되는 건 개발하는 거거든요. 근데 개발은 굉장히 창조적인 작업이에요. 기존에 있던 많은 기술들을 분석하는 능력도 필요하고, 내가 에러 코드가 나왔을 때 그 에러 코드를 검색하고 거기에 적정한 게 무엇인지 실험하고 질문하는 게 필요해요. 정말 개발을 깊이 있게 해보고 뭔가 버그를 많이 고쳐본 개발자분이시라면 대부분 공감을 하시겠지만, 내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믿고 어떤 버그를 처리할 때 어떻게 믿고 가느냐에 따라서 어떤 거는 정말 되게 단순한 건데 막 이틀씩 걸리는 때도 있고, 나중에 알고 보면 이거 금방 고칠 수 있는 건데 내가 생각을 잘못해서 오래 걸린 경우가 되게 많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의 방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런 분야에서 문제를 외워서 풀어서 그걸 잘 외우는, 결국에는 주입식 교육 그렇게 욕하면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 대해서 그렇게 욕하면서, 심지어 뭐 그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많이 하고 막 고3 친구를 가르치는 내 친구가 선생님이죠. 그 친구도 많은 학생들을 이렇게 대학으로 보내는 선생님임에도 불구하고 그 친구도 욕해요. 주입식 교육은 결국엔 교육의 본질이 아니라고. 근데 저도 공감하고, 그리고 대학 교수인 친구랑도 같이 얘기하면 우리는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은 거에 대해서 서로 공감을 하고 있거든. 교수도 공감하고 학원 선생도 공감하고 뭐 학교 선생님도 공감하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이건 사회 통념적으로 주입식 교육이 별로 안 좋다라는 거 알면서도 기업에서 입시에서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는 좀 문제라는 거죠. 물론 그것보다 실리콘밸리식 그런 코딩 테스트는 사실은 좀 더 질문을 더 많이 하고 그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방향성을 바라보고, 이 사람이랑 충분히 우리가 원하는 걸 해결할 수 있겠다 싶은 그 여러 가지 각도를 보는 거지, 정답을 맞추는데 주안점을 두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막 좀 독특한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처음 마주할 것 같은 질문을 많이 던지는 거죠. 그래서 팀노바에서도 교육을 할 때 그 사람이 처음 해볼 것 같은 상황을 계속 주면서 그걸 헤쳐나가는, 늘 새로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연습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금 뭐 기존에 뭐 인공지능 한지 뭐 5, 6개월밖에 안 된 친구가 막 연봉 7천으로 간다든지 뭐 그런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그 피지컬이거든요. 그러니까 과정에 집중해서 그 사람의 근본적인 그 IT 업계 진리 같은 게 있거든. 제가 28년 동안 해오면서 느낀, 개발을 속도감 있게 하면서 일정도 잘 맞춰가면서 회사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성을 보여주는 개발자는 딱 스타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그래서 그 코딩 테스트를 제가 그렇게 동의하지 않는다 그럴 때 그렇게 공격을 많이 당했어요. 너 따위가 감히 어떤 뭐 네이버나 뭐 이런 카카오나 이런 대단한 기업들의 그런 기업에서 하는 전형을 욕하냐 이거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제가 개발을 시작한 게 네이버가 생기기 이전부터 개발을 했던 사람이고요. 저는 10살 때부터 했고, 그리고 카카오 생기기보다 훨씬 이전부터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제가 20살 때 일을 처음 시작을 할 때는 그런 식의 코딩 테스트는 흔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10 몇 년 전부터 생긴 트렌드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밸리식 스타일을 잘못 가져온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처럼 코딩 테스트를 하는 거는 동의를 해요. 그건 되게 좋은 거거든요. 근데 중요한 그걸 외워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기업을 반대한다 이거지. 근데 이게 이미 그 커뮤니티나 많은 곳들에서 그런 가스라이팅이 수만 명에 의해서 딱 되다 보니까, 마치 이제 이란이나 이런 그러니까 이슬람 국가에서 여성이 이제 차도르나 이렇게 히잡 또는 부르카라고도 하는데 그 나라마다 좀 달라요. 근데 그렇게 이렇게 머리를 보여주는 행위를 하지 않는 거, 그거를 보여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나쁜 거라고 그 사람들끼리 가스라이팅 해놓은 그런 상황에서, 그 많은 여성들이 굉장히 이걸 부르카를 벗고 싶어도 벗지 못하고 때로는 명예살인까지 당하면서 그렇게 되게 안 좋은 상황에 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사회적으로 이렇게 되게, 가끔은 저는 그런 걸 대학살, 홀로코스트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거를 이제 강요하는 거, 그거 되게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만큼 우리 사회적으로 그 큰 틀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우리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도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까? 일단 개발은 뇌를 한없이 써야 하는 직업이라는 거를 항상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뇌를 항상 써야 되거든 우리는. 근데 뇌가 아무래도
이제 남이 이렇게 정해준 거 그냥 따라하는 거를 그런 게 되게 편할 수 있어요, 뇌 입장에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치매가 걸리는 이유가 뭐냐면, 치매 걸리는 거 방지하려면 뇌를 좀 써줘야 되거든요. 너무 많이 써도 뇌가 치매가 걸린다고 하긴 하는데, 이제 뭐 너무 많이 쓰거나 그러니까 너무 과부하가 안 되는 선에서 적정량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점점 빠지니까 운동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똑같아요. 우리 몸은 노화가 될 수밖에 없고, 노화가 되는 데까지는 꾸준히 뇌를 쓰든 몸의 근육을 쓰든 무언가를 꾸준히 써줘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개발은 좀 투머치하게 뇌를 많이 쓰는데,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가스라이팅이 잘못되면 이미 개발 자체로도 뇌 용량을 대부분 써버리다 보니까 방향성이 흐트러져 버려요. 때로는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군대에서 정말 이렇게 좋은 전투력을 위해서 발걸음 또는 관물대를 그 사람들이 원하는 형태로 이렇게 꾸며놔야 하는 게 과연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물론 군인 정신이라는 식으로 또는 수통을 6.25 때 쓰던 거를 지금 써야 하는 것들이 과연 전투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군인 정신이라는 거 그 미명하에 너무나 조금 비합리적인 행위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를 질문하고 비판하는 능력이 오히려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없이 우리가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발은 안 그래도 뇌가 투머치한 직업이기 때문에 이런 방향성에 집중하려면 주변의 사람들을 비교적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워주는 게 훨씬 좋다는 거죠. 왜? 가스라이팅을 안 당해요. 그리고 내가 어떤 특정 의문이 들었을 때 그것들을 굉장히 긍정적인 시선에서 바라봐주면, 사실 하나의 어떤 부정적인 사람들은 야, 이 멍청한 새끼야, 무슨 그런 생각을 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다면, 긍정적인 사람들은 그래, 그런 질문도 흥미롭다 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하는 엉뚱한 생각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생각보다 영향을 많이 받아요. 저도 이제 되게 정신적 지주 같은 어떤 그 형이 있는데, 그 형이랑 이제 얘기를 해보면 제가 좀 독특해요. 그리고 저도 제가 성격이 그렇게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걸 저도 인정을 하는 편이라서, 이제 근데 좀 예민한 거죠. 소리 예민도가 높은 사람들이 있대요. 오은영 선생님 그 상담소에서, TV에서 박할린 씨 있잖아요. 그분 또 소리 민감도가 높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좀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조용한 거 좋아하고, 어디서 막 시끄러운 거 되게 싫어하고 막 이런 편인데, 어느 정도냐면 저는 귀에 약간 화이트 노이즈 막 이런 거를 알기 전에는 제 귀에 맞는 그런 소리를 이렇게 안 들리게 해주는 그런 보청기 같은 거 있거든요. 보청기처럼 귀 사이즈에 딱 맞춰서 넣는 거 있어요. 그거를 별도로 맞추고 가지고 다닐 정도로, 그것도 한 30만원 썼거든요. 그 정도로 그거를 굉장히 좀 소음에 예민한 편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간의 다양성이나 조금 다른 측면들을 되게 많이 집중을 해주고, 이런 사람들 보면, 발전적인 사람들 보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저는 되게 많았거든요. 그리고 안 그래도 머리가 지금 막 빠개질 것 같고 막 개발하다 보면 정신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옆에서 막 징징이들 막 뭐만 하면 안 되는 이유 막 존나게 찾고, 어떻게든 그거 찾는데 에너지 다 쓰고, 그 다음에 이제 정작 그 개발 일은 하나도 안 하고, 그런 사람들 되게 많거든요. 특히 개발 못하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진짜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일일이 여러분들이 다 상대해주고, 우리가 오은영 선생님도 아니고, 우리가 힐링 캠프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열어줘야 될 것도 아니고, 우리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굳이 그런 부정적인 사람들까지 도와줄 필요가 있겠냐 이거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착하지 않아요. 전두엽에 이상이 있어서 어렸을 때 사랑을 많이 못 받고 자라서 전두엽에 이상이 있는 사람을 갱생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람은 지금까지 살아온 하나의 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서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는 매번 교육을 해서 그 사람들을 바꿔야 되는 게 저의 어떤 임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도 이거 누군가를 막 많이 바꿀 수 있다는 건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제가 진짜 항상 학생들한테도 얘기하는 게, 내가 누군가를 바꿨을 때 한 30% 정도만 바뀌어도 진짜 대단한 거라고, 그건.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저는 18년 동안 교육을 1대1로 하면서 제대로 사람 바뀌는 거 본 적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중간중간 그 사람이 특정 자극을 받게 하면서 진짜 치밀하게 했어도 최대 바꾼 게 30%였어요. 그 이상은 절대 안 바뀌어요. 사람 나중에 혼자 있으면 그대로 가고, 바뀌려면 엄청나게 충정요법도 막 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가장 쉽게 바꾸고 여러분들을 가장 좋은 방향으로 이끄는 건 주변 사람을 바꾸는 게 더 빨라요. 어떤 효과냐면, 여러분들이 막 스터디 카페에 가시던지 도서관을 딱 갔을 때 나도 모르게 좀 숙연해지고 뭔가 나도 뭐라도 한자 더 이렇게 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주변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하물 모르는 사람들이 공부하는 것만 봐도 영향을 받는 게 사람인데, 대구 지하철 대참사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 상황에서 그냥 괜찮겠지, 주변 사람들 보면 그냥 가만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대참사가 일어난 건데, 이게 사람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되게 많이 이렇게 신경을 씁니다. 인간은 혼자 못 사는 동물이라서 주변 사람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굉장히 끊임없이 관찰하고 끊임없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 사람들을 항상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인간관계에서 저는 좀 예민한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만큼 되게 성격이 좋고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좀 제가 봤을 때 좀 거슬린다 싶으면 그냥 잘라버려요. 그러니까 뭐 저는 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제가 막 남들한테 뭐 얻어먹고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성격은 아니고, 제가 베풀었으면 베푸는 성격이긴 한데요. 근데 그렇게 베풀다 보면 이렇게 확실히 좀 이기적이거나 막 그런 사람들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들, 그리고 뭔가 같이 있으면 너무 게을러서 막 좀 약간 역겨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역겹다는 표현까지 좀 그럴 수 있는데, 이게 그냥 게으른 게 아니고 너무 게을러. 뭐 예를 들면 이삿짐 정리하는데 막 2달씩 걸려. 막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막 많지도 않아요. 원룸 이선데도 막 그 정도의 사람이 있어. 너무 게을러서. 그런 사람들 보면 옆에 있으면 그냥 막 지겨워, 막 스트레스 받아. 벌써 그 사람 생각하니까 지끈지끈 머리가 아픈데. 그러니까 저도 게으른 편인데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진짜 좋은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들은 절대 반대고요. 우리가 안 그래도 지금 스트레스 많은 사람들인데 이런 전문가들이 왜 뇌에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건 진짜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안 바뀌어. 내가 지금 37 먹을 때까지 내가 그렇게 많이 봤는데 진짜 안 바뀌어. 절대 네버. 되게 사람 관찰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잖아요. 이게 강사라는 직업이. 제가 1대1 코칭을 위주로 하니까, 와, 진짜 안 바뀌어요. 진짜 안 바뀌고,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스트레스 주면, 오히려 그 당사자가 암에 걸린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암에 걸려요. 면역력이 약해져서. 절대 네버. 그리고 우울한 감정과 우울한 기분은 생산성을 저하시켜요.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리면 이런 논문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의 막 30% 정도밖에 제대로 못 쓴대요. 근데 제가 이거 비슷한 걸 경험한 적이 있는 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되게 우울증 같은 게 되게 심했었어요. 우리 가족들도 잘 모르는 건데, 근데 이제 그래서 막 진짜 그 당시 우울증이 되게 심했는데 학교 다니기 너무 싫었던 것 같아요. 친구들도 너무 싫었고. 근데 이제 그래서 막 눈물이 막 나고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눈물이 막 나고, 그리고 내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면 약간 그러니까 그 우울한 감정을 이기고 싶어서 뭐에 이렇게 딴 걸 하고 싶어져요. 그리고 이제 아프지만 않다면, 나에게 큰 고통만 주지 않다면 그냥 죽고 싶다라는 생각도 진짜 들고 그랬었어요. 저는 초등학생 때. 제가 예민도가 높아서 그랬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근데 학교 다니는 게 옛날부터 싫었어요.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싫었어요. 저는 그냥 굳이 학교 안 가고 지금 요즘 같은 시대라면은 학교 안 가고 그냥 홈스쿨링 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그게 옛날부터 너무 좋았어. 초등학생 때부터. 난 그렇게 친구들을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 옛날부터. 그러니까 별로 그렇게 관심도 별로 없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입장에서 되게 우울함이 심해질 수밖에 없었죠. 학교 다니는 행위 자체가 저한테 너무 버거웠거든요. 근데 그렇게 어쨌든 잘 이겨내고 나니까, 그때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일기를 막 썼는데 막 정말 이상한 글이 막 써져 있어요. 막. 그러니까 평소에 진짜 30%밖에 진짜 못 쓴다는 게 좀 공감이 될 정도로 저는 그 당시에 굉장히 우울했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게 그만큼 이게 누군가 쉽게 어떻게 되지도 않고, 그 사람 상황이 바뀌어야 돼요. 저도 우울증을 극복을 해본 입장에서는 상황이 바뀌어야 되고, 그 사람 본인의 생각 자체가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안 하는 사람들한테 잔소리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뭐 코딩 안 되는 사람들한테 그냥 얘기는 해줘요. 지금 그대로 가면 안 좋은 건 알죠? 라고 얘기하는데, 네, 알아요. 그리고 또 그 사람이 안 하잖아요. 그러면 내비둬요. 왜냐면 내가 잔소리해야 하면은 더 안 좋아져요. 보통 안 좋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이 느껴야 무언가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가 팀노발 하다 보면 되게, 어떻게 보면 자기는 정말 열심히 뭔가 했는데 잘 안 됐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고 제가 실험을 하면 어떤 실험을 주로 하냐면, 이제 그래요. 딱 이거를 해보라고 해요. 그리고서 근데 그런 친구들 보면 100이면 100, 뭐 자기는 재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고 자꾸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근데 보면 되게 잘하는 친구랑 비교하고, 저 친구는 그냥 똑똑하다고. 잘하는 친구랑 그 친구랑 같이 딱 두고서 하루에 몇 시간 했어요? 라고 물어보잖아요. 잘하는 친구는 뭐 10시간 넘게 투자하고 정말 빡세게 한 게 느껴져. 근데 질문하는 것도 다르거든요. 근데 뭐 약간 소위 이제 막 불만 많고 잘 못하는 친구, 자기는 뭐 무조건 뭐 재능이 없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시간 자체 별로 안 써요. 한 4시간? 4시간에서 잘하는 사람이 천재라고 하죠, 보통은. 근데 사실 좀 그래. 그러니까 뭔가 안 될 이유를 막 찾는 사람들? 근데 뭐 저는 직업이니까 그런 친구들은 제가 이렇게, 저도 비슷한 고민을 어렸을 때 많이 해봤으니까 이렇게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제가 막 학생들 입장에서 제가 생각을 해보면, 선생님은 여유가 있죠. 근데 반대로 학생들 입장에서 주변에 그런 학생들이 너무 많으면 안 좋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옛날에 국비지원 다닐 때, 제가 국비지원 제도를 활용해 본 적은 없는데 국비지원 학원에 다녀본 적은 한 2번 있거든요, 어렸을 때. 근데 국비지원 학원 다녔을 때 그 뒤에 보면 컴퓨터실에서 그냥 막 게임하고 노는 형들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딴짓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자연스럽게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프라이드도 안 생기고. 반대로 민사고나 막 우리나라 과학고나 이런 데 가면 애들이 다 열심히 하거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주변 사람들 자체를 좀 긍정적인 사람들로 채워주세요. 막 뭐 성공을 위해서 인맥을 관리한다, 막 이것까지는 저는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 안 해요. 왜냐면 내가 좀 잘나고 내가 나중에 잘 되면 자연스럽게 주변에 인맥은 붙어요. 그런데 내가 잘 못나면, 여러분 노숙자랑 친구하고 싶으세요? 근데 쉽지 않죠? 노숙자랑 친구하고 싶으면 되게 이타적인 분들 제외하고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있을 때 사회적으로 성공한 변호사가 있고 어떤 뭐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 둘 다 성격 둘 다 좋고 둘 다 착하다면, 둘 중에 한 명만 친해져야 된다면 사실 아무래도 변호사 쪽에 더 친할 확률이 높죠. 왜냐면 그 사람 전문 지식이 있고 성공한 사람이거든. 근데 어쨌든 제가 진짜 별의별 사람들을 살면서 많이 보면서, 실제로 심리학자들도 그런 얘기를 해요.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가스라이팅 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소시오패스들을 바꾸려 하지 말래요. 그 사람에서 최대한 멀리 떨어지는 게 가장 여러분들의 멘탈을 지키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긍정적인, 그러니까 소득 유무랑 상관없이 긍정적이고 뭔가 이렇게 발전적이고 그런 사람들 위주로만 좀 살아도, 채워도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라도 상관없어요. 그렇게만 하더라도 정말 삶이 윤택해지고, 그렇게 살기도 바쁜 게 인생이고, 그리고 매번 시련은 한 번씩 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매번 부정적인 사람들 보면, 옛날에는 20대 때나 제가 10대 때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옹호하고 좀 약간 같이 잘해보자 라고 하는 생각들이 되게 많았어요. 사람이라는 게, 제가 어떤 친구를 사귀었을 때도 그 친구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가 되게 많더라고. 근데 저는 그 친구랑 친해진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상태라서, 내가 얘기해봤을 때 그 친구는 나름대로 진정성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제 앞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억울한 것도 많고 그런 친구여가지고, 뭐 예를 들면 뭐 자기 집안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만 사랑을 안 줬대요. 뭐 친척 동생이랑 자기를 비교한다든지 뭐 이런 게 많으니까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는 자기에게 비판하지 않는 그런 걸 찾아서 오타쿠가 되었다, 이런 친구가 있었어. 나 친구 중에 오타쿠들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를 사랑해주는 그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을 더 선호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가 됐지. 나는 잘 모르니까. 근데 걔가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그냥 이기적이었던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 비교하는 거는 되게 싫어하면서 자기는 남이랑 엄청 비교를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보고 거짓말을 하도 많이 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쟤한테 저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남들이 말하는 걸로는 전 사람 잘 안 믿기는 해요. 제가 관찰하기 전까지는 특정 이상한 점을. 근데 안 믿고 이렇게 있다가 저와 관련된 거짓말도 하고 다니는 걸 몇 번 제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안 했는데 했다고, 경험한 적도 없는데 했다고 이렇게 거짓말하는 게 너무 많았던 거야. 아, 그러면서 얘를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다 딱 싶으면서 그만뒀죠. 근데 제가 그 친구 뭐 이력서 쓰는 것도 도와줘서 사실 뭐 직장 구하는데도 많이 기여를 했고, 걔가 뭐 자기 직장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자기 진로 관련해서 문제 생길 때 저한테 항상 연락해가지고 제가 항상 도와줬거든요. 제가 그런 거 잘하잖아요. 아무래도 제가 직접 학생들 전부 진로 관련해서 다 이렇게 코칭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활용을 하는데, 얘가 그런 거 있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이용할 때만 저한테 연락하는데 저는 그냥 친구로서 그 친구를 바라본 거죠. 그리고 걔가 뭐 재산이 많은 애도 아니고 뭐 집이 부자도 아니고 뭐 지가 뭐 능력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맨날 일용직만 찾아서 하는 친구였고, 근데 내가 항상 그런 건 도와주고 있고 나만 항상 그런 친구한테 선물을 주고 있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가 원래 친구들한테 연락을 많이 안 하나 보다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관심 있는 여자나 뭐 이런 사람들 아니면은 그러니까 여자에 미쳐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여자들한테는 거의 막 일주일에 하루가 멀다 하고 다 돌아가면서 수십 명의 여자들한테 계속 연락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걔한테 친구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들면서 딱 그 정도 텐션으로 딱 대하기 시작했죠. 근데 그렇게 하면서 사실 오히려 그럴 필요가 있을까? 내가 얘 때문에 나는 이 친구한테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한 적이 있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거짓말도 되게 많이 했고, 다른 제3자들한테 들어보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 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유가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했죠. 근데 근데 팀노바 같은 경우는 내가 하지도 않은 거에 대해서 마치 무슨 뭐 사기로 막 애들을 뭐 취업을 안 시켰네. 무슨 뭐 고연봉을 안 보냈네. 뭐 절대 막, 그리고 들어간 회사가 엄청 안 좋네. 이런 식으로 막 말 지어내는데, 카이스트 박사님이 창업한 회사가 안 좋은 기업일 리가 없고, 연봉 7천은 넘는 연봉을 주는 회사가 안 좋은 회사일 리가 없잖아요. 뭐 밸류에이션도 막 300억 400억 평가받는 회사들이. 근데 아무튼 그런 회사에 들어가게 다 하고 하면서 저도 그래서 비슷한 경험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 친구도 억울해서 그런 거 아닐까? 일단은 저는 편을 처음에 들어요.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그 친구 사람들한테 얘가 막 그지 새끼인지 아닌지를 좀 바라보려면 내가 밥을 많이 사보면 돼요. 그지 새끼인데 약간 되게 제가 말하는 그지 새끼라고 하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그냥 밥 누군가 사주는 건 당연한 거고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막, 또는 그 사준 거에 대해서 나중에 뒤에서 겁나 욕하고 다니더라고요. 뭐 얘기하다 보니까 개인적인 얘기하게 되는데, 뭐 나중에 아무튼 욕을 엄청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비싼 거 나는 호텔 뷔페 사줄 그 친구가 그 친구니까. 근데 이 친구가 사정이 여의치가 않아요. 그렇게 한 달에 뭐 150 이 정도밖에 못 받다 보니까 제가 좀 비싼 데를 몇 번 데려갔었어요. 그래서 가서 제가 나도 맛있게 먹었으니까 내 친구도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데려갔는데, 나중에 지 친구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걔 때문에 부담스러워 죽겠다고. 근데 지랄인 게 내가 돈 다 냈거든? 돈도 내가 다 내고, 그리고 지는 어디 가서 차 5천원짜리 하나 사고 이게 다거든? 내가 비싼 거 내라고도 안 해요. 걔랑 가면 차 한 잔만 사달라고 그러고, 뭐 술 같은 거 해도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칵테일 한두 잔? 뭐 이런 거 얻어 먹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걔 때문에, 저 노프 팀장 걔 때문에 좀 부담스러워 죽겠다고. 뭐 근데 그러면서 내가 야 너 먹고 싶은 거 있어? 메뉴 중에 골라. 그러면 제일 비싼 거 고른 주제에 그렇게 부담스러운 애가 무슨 제일 비싼 걸 골라요. 항상 뭐 하면 예를 들면 15,000원 25,000원 35,000원짜리 있으면 무조건 35,000원짜리 고르는 애가 그래. 기가 막힌다니까. 그래서 내가 와, 근데 이거를 나 혼자 경험한 게 아니고 다른 친구들도 경험을 한 거죠. 그걸 보면서 이거 안 되겠다. 그런 사람들은 주변에 안 주는 게 상책이다. 너무 속상했지 그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갖고 열받아 진짜. 왜냐면 나는 진심으로 그 친구를 대했거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친구들한테 선물 사준 것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는 내가 뭔가 해서 좋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바디 클렌저 하나 샀을 때 되게 좋으면 뭐 친구들이나 가족들이나 항상 이게 선물해주는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제 돈을 버는 것 중에 상당수가 그런 걸로 많이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베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리액션 하는 거를 보면서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 많이 느끼고, 뭐, 근데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한두 것도 없어요. 진짜 정말 세상은 자기밖에 모르고 이기적이고, 음. 그리고 그런 애가 나중에 이제 다른 친구의 이제 여자친구가 생기던지 막 이러면 그 여자친구한테 뒤에서 이렇게 막 안 좋게 하는 걸 몇 번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그런 애들이 보통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선입견 갖고 누구를 바라보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까지는 동의를 하는데, 어느 정도 이제 그 가사가 보이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약간 소시오패스가 꼭 남한테 해코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고,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는 다른 그 사람들을 피해보는 걸 별로 신경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사람일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는 게 제일 좋고, 그리고 우울한 사람, 그러니까 어쨌든 바꾸려 하지 마세요. 의사들도 쉽게 못 고쳐가지고 우울증 환자들이 잘 안 고쳐지는데, 약물로도 힘든 게 그 우울증 환자들의 특징인데, 그런 사람들 또는 부정적인 사람들, 그거 되게 습관적인 거거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굳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보면 좀 약간 기가 세고 성격이 좀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저 같은 경우도 약간 성격 있는 편이라 제가 좀 알았어요. 좀 많이 성격 있는 편이라서. 근데 이렇게 어디서 좀 무례하거나 그러면 좀 참고 있다가 어느 순간 되면은 그냥 직설적으로 그냥 대놓고 졸라 뭐라 해요. 그러면은 오히려 그런 성격이 되는 사람이면 차라리 덜 상처받는데, 되게 제가 이렇게 보면 되게 순한 친구 있어요. 내향적이고 순한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진짜 많은데,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일수록 이런 사람들 잘 못 끊어내요. 그래서 개발을 정말 멘탈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멘탈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고, 이쪽은 엄청난 집중력이 수반되어져야 하는 그런 분야인데, 이런 상황에서 멘탈이 흔들려 버리면 개발할 때 딴 생각 계속 나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실력대로 발휘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변 사람 관리는 진짜 잘해야 돼요. 이거는 사는데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데도 되게 도움 많이 되고, 이런 어떤 이상한 가스라이팅 있죠. 사회적 가스라이팅 중에 제일 약간 제가 공감 안 되는 게, 뭐 고향 친구가 진짜 친구고 어렸을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다 개소리라고 보거든요, 저는. 왜냐면 진짜 살면서 나중에 공감대가 잘 맞는 친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뭐 첫사랑만 진짜 사랑이야? 옛날에 만날수록 더 진짜야? 그때만 순수해? 오히려 나이 먹고 사랑하는 것들이 좀 더 합리적일 수 있죠. 경험을 기반으로 하는데 숙련자가 돼가는 거잖아. 오히려 그런 면에서 오히려 연애를 안 하는 것도 상관없고, 그리고 주변에 사람이 꼭 많아야 된다라는 거는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의 얘기예요. 제가 굉장히 극외향적인 사람들을 예전에 팀장으로 둔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은 사람들 만나는 게 너무 좋은가 봐. 근데 난 그게 너무 싫거든. 그래서 회사에서 나는 필요 이상으로 나한테 말 거는 것도 싫어했고, 막 그냥 급한 일 아니면 메일로 주라 그랬거든. 바로 옆에 있어도. 왜냐면 내가 집중해서 코딩하고 있는데 그게 자꾸 깨지면 내가 다시 집중하는데 한 2, 30분 또 걸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것 좀 해달라고 하는데, 외향적인 사람은 어떻게든 말을 해야 되는 거야. 자기에게 있어서 집은 잠깐 잠만 자는 곳이래. 저에게 있어서 집은 굉장히 오랜 안식을 가져야 되는 그런 존재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야. 그러니까 그런 다양성에 대한 이해가 없는 멍청한 사람들이 그런 뭐 고향 친구가 진짜 친구다부터 해가지고 그런 사회 통념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도 좋은 친구 많이 사귀어요. 저희 어머니 보니까 그렇더라고. 금방금방 또 아줌마들 금방 친해지거든. 그래서 막 친해져 각자 맛있는 것도 먹고 막 금방금방 친해지고 막 그러더라고. 근데 오히려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그 나이 먹고 친해진 친구들 중에 서로 이제 선 안 넘고 막 그런 친구들도 많고,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자기 프라이드들이 되게 강하고 되게 멋있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본받을 게 많고 긍정적이고, 서로 이제 좋은 거 있으면 나누기도 하고, 그런 친구들 있으니까 오히려 좋더라고요. 저는 공감대도 있고 나이도 비슷하고. 그 그렇게 되니까 이제 더 이제 발전적이게 되고, 다 열심히 살고, 뭐 교수 친구도 그렇고 선생님 친구도 그렇고 각자 자기의 비전 꿈이 딱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랑 하면 빛이 나지. 만났을 때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막 그 말하는 그런
그런 주제들도 막 끊임이 없고 정말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렇게 그 친구들 만나고 나면 힘이 나서 더 이제 열심히 해서 우리 학생들 더 잘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나고, 저는 그런 게 진짜 좋은 인맥이 아닐까 싶어요. 정말 내가 아는 사람이 뭐 엄청 부자여야 되고, 사실 뭐 제 아는 사람 중에도 엄청 부자들도 있고 그런데 그게 그 사람이 부자인 거지 내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자냐 아니냐는 집착할 필요는 별로 없고, 그냥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냐 아니냐로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움 주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줄 수 있으면 받고. 개발자는 정말 멘탈이 중요한 직업이고 정말 힘든 직업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대신에 그만큼 그 고집중에 빠지는 사람들에게 잘 이렇게 되는 직업이기도 하지만, 그만큼 잘하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더 수준 차이를 벌릴 수 있는 분야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잘한다는 거는 생활 습관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좀 생활에서 주변 사람들을 잘 정리를 하고, 그러니까 꼭 기존에 잘 친하게 지내는 사람을 격리하다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좀 과하게 스트레스를 준다든지 여러분들 멘탈을 건드린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시는 걸 많이 추천을 드릴게요. 보통 그런 못된 사람들이 주로 건드리는 사람들이 마음 여리고 착하고 이런 사람들 많이 건드려. 근데 저처럼 좀 약간 드세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잘 그렇게까지는 못해요. 기가 좀 센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함부로 못해 걔네들 보면.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함부로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진짜. 제가 딱 가서 뭘 하거든. 뭐 옛날에 이런 것도 있었어. 옛날에 뭐지? 그건 어떤 상사가 그랬어, 나한테. 그건 네 생각이지. 나한테 그러길래 내가, 맞아요, 제 생각이죠. 그렇지, 내가 그랬지. 이런 성격이어야 돼.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 근데 난 이런 일들이 좀 비일비재하는데, 좀 약간 있어야 돼. 근데 이런 게.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힘들잖아요.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내향적인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연락을 천천히 끊으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봐요. 아무튼 참 안타까워요. 그런 사람들을 지켜주고 싶은데 제 한계는 여기까지인가 보네요. 아무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